이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꿰맞춰 보자고요. 일단 VIP 경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경로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장악하고 당신들은 이거에, 당신들은 이거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매우 높다. 예, 높다. 예, 예. 그게 이제 정정범의 메모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메모에 담겨 있는 목소리가 예. 쫙 전파되고 예. 그 목소리 앞에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예. 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을 할 때 법무관리관이나 중견 이상의 법조인이라면은 비서관님 그게 아니고요. 그 변사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번사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에 네. 그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서 이첩을 네. 하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사경찰.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기 동격의 법조인들끼리라면 아니 좀 이쪽은 잘 모르시나 본데 예.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예. 할 텐데 예.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무관리관하고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비서관하고. 격이 안 맞는 데다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나섰습니까? 예. 특명 전권대사로 나섰잖아요.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사. 네, 그러니 그 후광이 어마무시하죠. 감히 거기 그 사람 앞에 평소에도 공직기강 비서관만으로도 후달리는데 속된 말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한 대통령은 장관을 완전히 그 박살을 내버리고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어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어사 또의 말을 누가 감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특사로 왔는데 특사로 파견된 사람인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거기에다가 이제 사족을 붙입니다. 네. 누구누구 수사하면 언동하면 안 됨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네. 그것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말. 그게 뭐냐면 이 건에서 넘겨도 되지만 네. 그냥 자료만 넘겨도 된다. 자료만 넘겨도 된다라는 말과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예. 다른 말, 예. 다른 성격의 말이거든요. 예. 앞에 말은 틀린 말이고 뒤에 말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안 맞는 그리고 완전히 실권자인 사람이 똑하니 등장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수사를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아직 참고인 조사를 안 했는데 네. 인지를 해요. 범죄를. 예.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인지를 해요. 예. 그래서 검찰 단장이 날아간다고요. 예. 수사관도 급파되고. 예. 아직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그만큼 그때 상황이 급박했다. 황당무계한 상황이죠.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예. 아직 중요 참고인 그러니까 절차가 싹 다 위반되고 거죠. 무시당한 상태에서 그래서 가지고 온 증거는 그 회수해온 그 기록은 수사 기록? 예, 수사 기록은 자기들대로 하자면 그거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습득을 적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압수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왔어야 될 서류를 그런 절차도 없이 그 가지고 오면 나중에 그 증거로 쓰지도 못합니다. 위법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경북경찰청에 이제 지시를 해서 가져온 게 사본도 아니고 원본을 그냥 가져와 그러니까 버리고 영장 없다. 그건 이해해. 이미 제출했다고 쳐. 그럼 압수조서는 있어야 되고 압수물 목록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본 가져갔어야죠. 그러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어요? 그리고 검찰 단장이 독자적으로 했나 보다. 그래. 뭐 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보지. 성격이 급한가 보지. 이해할 수 있죠. 나온 결과를 보시라고요. 압수도 아닌 것이 압수보다 더 세게 원본을 가져와 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압수 목록도 없어. 압수 조서도 없어.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정작 이 항명 사건엔 증거로 내지도 않고 그러니 이들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구속영장으로 넘어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전제 사실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명백한 오류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한 목소리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작년 9월 25일 날 국회 법사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출석을 했어요. 네. JTBC 8월 25일 죠? 보도인데 네. 8월 25일인가요? 네. 보도에는 9월 25일 되어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기록 가져오라고 지시한 거 누굽니까? 이렇게 그 최강욱 당시 국회의원이 묻거든요. 그건 그러면 8월 25일. 예, 잘 모르겠어요. 9월 25일. 근데 보도에는 9월 25일 되어 있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8월 2일 오후 1시 5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직접 통화했던 경북 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기용? 예. 노규홍. 예. 노규호. 예, 이름들 다 얘기해 주자고요. 네, 그냥 이름 얘기.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네, 노규호 경북 경찰청 직함이 뭐예요? 수사부장. 네, 넘버 2예요. 넘버 2. 네. 네, 바로 위가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넘버 2인데 수사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까지 한다. 여기까지 모두 협의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했어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시간에 협의가 됐는지 나중에 또 재차 진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그게 전제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을 벌인 거죠. 왜냐하면 접수한 기록이 아니어서 회수할 거면 검찰단은 왜 나서나요?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요. 전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법무관리관이 나오거나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협조됐으니까. 접수가 안 된 서류를 가지고 온다면서요. 그러면 원칙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가져와야 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자기들 말대로 항명을 한 그 쓰레기 집단이 그쪽에 주면 안 됩니다 했다면 그 감독기관이랄지 유사기관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뭐 양보하면 조사본부 정도면 적격이겠죠. 그러니까 수사단이니까 조사본부. 조사본부는 이제 경찰 라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져와. 갑자기 검찰이 왜 나서냐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면 김동혁 검찰단장이 이 수사 기록을 압수하겠다라고 판단했다면 법무관리관실은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판사의 영장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의 영장을 못 받더라도 경북청이 협조만 해준다면 임의 제출 형태로 가져오면 돼요. 검찰단이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왜 그 전에 법무관리관실에서 뭔가 다른 조율을 이미 해놓잖아요. 그러면 왜 검찰단장은 회의를 합니까? 검찰단장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무관리관이 다 조율한 다음에 검찰단장한테 야 우리 직원이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 좀 가줄 수 있어? 이랬다면 이해되죠. 뭐 검찰단이 안 가도 되죠. 그러면 뭐 회계 파트에서 시간 이 사람 가도 되고 택배로 보내든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서느냐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과 절차가 전혀 안 맞고 그러면서 달성한 목적은 뭐냐? 원본을 가져간. 원본 회수다. 원본 회수. 그러니까 원본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에 만약에 원본 회수를 자기들 논리대로 원본을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검찰단은 끼어들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사본을 증거물로 확보하려고 그랬으면 다른 기관에서는 관여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두 기관이 합세를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희한한 조작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것 빼고 여기서 이것 빼서 하나 다른 물건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절차가 압수 절차인지 뭐 회수 절차라는 건 그건 법에 있지도 않은 절차니까 압수 절차이면서 뭐 이거면서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던지고 온 서류를 보면 뭐 인계 인수서 그런 서식도 없어요. 국방부 안에 국방부 안에 그런 서식도 없다고요. 검찰은 없는 기본적으로 서식을 만든 그렇죠. 거예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군검찰은 서식에 따라갑니다. 서식 없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다 압수물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서식이 다 정해져 있고 서류 하나를 보내고 받을 때도 다 서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때 야 이런 서식이 좋겠어 해서 만드나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계자는 신분증 주고 인수자는 뭐 받고 해서 그때 급조한. 그리고 뭐 협조, 뭐 변사 사건 수사에 대한 협조로 뭐 반환한다 이런 표현을 써놓고 거기에는 항명이라는 표현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증거라는 표현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어느 타임에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경로가 일어나고, 이 경로에 따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해서 용산의 컨트롤타워로 보이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원본, 사건 기록의 원본을 회수해 오라고 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단항명, 초반엔 집단항명이었어요. 집단항명으로 입건하고,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시원 네.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이 8월 2일 날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지휘하는 모습으로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네. 이 누구누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7월 30일자 메모에도 등장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조사본부 이관 건의를 거부한 자도 이자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까 보이잖아요.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마라. 예. 조사본부 이관하지 마라. 예. 자,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말을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국회에 나와서 했다거나 단 한 번이나 한 적 있나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참모는 법무관리관 유재훈 뿐이에요. 이건 수사가 아니니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재훈 뿐이라고요. 예.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그 아까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을 보면 그 저기 누구죠? 박진희.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박진희 군사보좌관도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 그렇죠. 거네. 저 말을 딱 보면요. 예. 저 말은 예. 법무관리관이 조언해 준 말이어야 돼요. 적법하게 보면. 예. 적법하려면. 예. 자, 그 장관님, 예. 제가 검토해 보니 이거 수사권이 우리한테 없네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용어 쓰면 안 되고요.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유재훈 법무관이 하지도 않았고 할 사람도 아니에요. 이쪽에 거의 전문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조사본부 이첩은 자기한테 검토를 맡겼다가 검토해 주려고 그랬더니 안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럼 저 말은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저 말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개인 변호사가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럼 변호사 아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신임할까요? 그렇죠. 저 말은 군사경찰이 해도 안 믿어요. 저 말은 변호사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가 했을 때 상대방은 수긍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고. 그것도 적법한 자기 뭐 참모해야죠. 법무 참모. 자기 법무 참모가 저런 말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 말을 쓰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시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시원이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물론 다른 사람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8월 2일 날 유재은을 통제하는 데만 나섰는지도 모르겠죠. 저거는 누가 나섰냐고요, 그러면. 저거는. 알겠습니다. 정정범 메모는 누가 불러줬냐고요. 누구 수사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한테 듣지 않고 전달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어려워요. 언동이라는 표현을 내가 직접 들어야 옮기지 재전달하기도 쉽지 않아요. 언동이란 굉장히 과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실제로 정정범 부사령관도 언동이라고 적어놓고는 자기가 실제 진술 조서를 받을 때는 언급이라고 바꿔놓는다니까요. 정정범 부사령관이 본인도 공수처 조사에서 아니 그 검찰단 조사에서 이 얘기는 언급으로 바꿨다. 저 말을 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언동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정범도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누군가 직접 저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메모를 해서 다시 전달한다는 거라요. 저대로 메모해서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것이 막 얘기하는 걸 적어 들어오고 야 수사권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게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구나 라고 요약 정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받아 적는 사람이. 근데 저 정정범이 전날 저 메모를 받을 때는 국방부 장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이종섭?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국방부 장관은 그때 저런 말을 직접 하기에는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예. 저런 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방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자고 한다고요. 예. 그날 회의에 법무관리관을 불렀어. 예. 그래서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사건 잘 모르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예. 야, 2차 반인데 방법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아, 뭐 어쩌고저쩌고 꼭 특정해서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며칠 날이에요? 8월 7월 31일이죠. 7월 31일 그래서 그날. 그 얘기 해줘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돼. 뭐 잠정 8월 9일 보고 네. 원래 수사는 기소한 다음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예. 해병대 사령관 아니 국방장관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믿을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말씀이. 이게 꼭 옛날에 계엄 사건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냥 패싱당한. 패싱당한 한민구 장관.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저 네. 국방 늙은이 예. 자기들끼리 알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장관이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박진희 거죠. 군사보좌관도 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사권이 없는 군이 왜 수사를 했나요라고 물어본다니까요. 뜬금없이. 근데 그거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네. 그 변사 사건에 이은지 저희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동 조사해서 넘겨야 돼요. 그 문자를 받고 해병대 사령관이 뜨악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한다 이거죠. 설명을 해요. 어이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 어떤 분이 지금 알아보라고 개거품을 물었잖아. 사건도 없는 것들이 뭘 수사한다고 난리야. 예.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예. 믿을만해. 예. 물어보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 왜 개인적으로 궁금하냐고 그게. 이 사건이. 예. 예.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오늘 뭐 30분 후에 유재훈 네.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상당히 심각한 피의자다. 그렇죠. 이 사건의 왜냐하면 핵심 피의자다. 저는 이분이 네.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메모한 걸 보면 예. 이제 자꾸 이제 압박을 하거든요. 예. 그냥 기록만 넘기면 된다. 예. 꼭 누구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말을 계속 하는데 예. 잘 안 들어요. 해병대 사령관도 그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해병대 사령관도 아무래도 박정훈 대령 말이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 말을 선뜻 네.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네. 우리가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도 해요. 특정을 하면 경찰한테 평가를 받는다라는 예. 황당무계한 말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인지 이첩한 사건들은 다 우리가 군이 경찰에 평가받았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 군에서는 직무유기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로 많이 입건해서 보내지만 지휘관들을 판판이 무혐의 네.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 그렇게 한 데도 많았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경찰이 야, 저 군사 경찰 형편없네. 예. 빵점. 이렇게 평가하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할 주체도 대상도 아닌데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좀 비속어로 표현하자면 네. 약을 치는 거잖아요. 약을 치는 거야. 속이려고 이렇게. 예. 알아. 김기환 사령관도 바보가 아닌데 그 말을 못 알아. 야, 얘가 진짜 결국 나를 속이려고까지 되는구만. 그러니까 거기다 메모해놨다고요. 예. 경찰한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대. 이렇게. 예. 해병대 사령관이 얼마나 그 삼성장 오늘 보니까 저기 유임이 됐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 저희가 11시에 그걸 속을 지휘관이 어딨겠냐고요. 그런데 속이려고 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이렇게 법률 지식 없지 이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만. 좀 뭔가 심하다. 심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명할 거냐고. 그 김기환 사령관이 메모했는데 나는 그 메모를 믿을 수 없어요. 망상이에요? 또 망상으로 가야 되나? 하지도 않은 말을 또 적어뒀다가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